생활 밀착형 기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신문이 생긴 것, 신문의 역사는 동양신문 역사, 서양신문 역사로 갈라집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문한테 40분 요소는 안 되고, 그러니까 툭 잘라서 신문이 언제 생겼느냐, 독립신문이 처음이라는 것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아실 거예요. 독립신문은 1894년도에 서재필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다.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게 만든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 양반은 의정부의 총무국장이에요. 총무처 나중에 내무부, 행정안전부 이런 부서가 됩니다. 독립문을 세울 때 국민모금을 해라 누구 마음대로 의정부에서 총무국장인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은 서재필이나 이승만보다 25년 연상이니까 부모급이죠. 이상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았을까? 우리가 그런 걸 또 관심을 가져봐야 돼. 자꾸 의문을 가져야 돼. 어떻게 이상재 선생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그걸 과거에 낙방합니다. 과거에 향시에는 수석인데, 향시는 동네 사는 거예요. 향시 합격한 사람만이 초시를 갈 수 있어요. 그건 가명에서예요. 관찰사가 있는 가명에서. 거기 가서 낙방을 하는데 부정이 얼마나 심한가. 부정 때문에 낙방한 것을 확실히 자기가 알게 됩니다. 야, 이거 공부 잘해도 라이센스를 못 받는구나.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라이센스는 없어요. 작가라는 거 그것이 박사 10개 못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책을 내가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거는 검색을 해보면 5권이에요. 책을 내가 수십 권, 100권도 넘게 썼어요. 많이 썼어요. 공부만 했어요. 그래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휙 날아가는 건 서울로 가는데 집안의 일가의 부인 하나가 한남박씨 집안의 큰 아주머니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박정양이라고 검색하면 이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박정양이 이 사람이 미국하고의 우리나라 국교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있는데 참 좀 알고 갔으면 좋았을 뻔했어. 내 책이라도 보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국교를 트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압니까? 유럽, 그 전에 유럽, 네덜란드, 화란,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문 열라고, 문명 교류하자고 다 거부했죠. 근데 이토 hir부가 옥스퍼드대 출신이고 일본의 그놈들은 거의 다 영국 사람, 영국계, 독일계 거기 우리가 가봐야 발표 죽게 생겼으니까 아예 뚝 떨어진. 이때 일본은 미국이 우리랑 수교를 먼저 했지만 그들은 50년도에 하고 우리는 82년도에 했는데 30년 뒤떨어졌죠. 그렇지만 저쪽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황제, 황실제, 왕 이렇게 돼 있는 제도가 같죠. 미국으로 물꼬를 튼 사람이 박정양입니다. 박정양의 제자로 들어가서 13년간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정치만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데 박정양 아버지가 강화도 판관입니다. 일본과 강화도 조약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경암 박재근임 대감이라고 검색하면 있는 분이에요. 외국에서 무역선이고 상선이고 군함이고 들어오면 이거 우리나라에 전도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문명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자원교류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지도가 대생했는데도 대동여 지도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들이나 군인들이나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자꾸 주고 갑니다. 한 7억씩 주고 한 리아까씩 주고 가. 근데 대궐에서는 그걸 못 가져오게 해요. 여기서는 자꾸 줘요. 그런 책들이 박정양 대감 집에 계속 쌓입니다. 쌓이지 않을래도 쌓이죠. 거기는 뭐가 있느냐? 영어 배우는 게 영어 책이 있어. 그리고 성경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배우는 거 있어. 일본의 역사가 있어. 미국의 역사가 있어. 워싱턴의 지도까지 다 있어.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역사와 교육 전체가 이상재 선생이 그거를 1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공부를 해놨으니까
신사유람단에 갔을 적에 일본을 훤히 알고 가요. 미국에 워싱턴에 갈 때 미국을 다 알고 가요. 지금이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구글어스에 사람 끌어다가 놓으면은 로마 카톨릭 광장을 가서 이렇게 뒤다보듯이 본다는 거는 여러분 해본 사람? 어이구 세련된 사람들 많네. 그 사실 별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워싱턴 그 국회의사당에서 링컨 기념관까지 꼭 가다 보면 왼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 있는 그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190만이 왔습니다. 180만에서 190만. 미군이 총 210만 명밖에 안 돼요. 6.25 때 온 사람이. 99% 차지하다시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3만 5천 명 죽고 1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왜 목숨 버려 자기 새끼들. 그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한국에서는 6.25 참전공원이 없어. 미군 참전공원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내가 거기 내용상에 내가 한 대해서 표했어요. 청광로 한국전쟁 기념공원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편 있어요. 애들도 데리고 가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놓고 거기다 자기 이게 내셔널몰이라고 하는데요. 금싸라기 중에 금싸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잘제 돈 내서 자기 거 해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 이거 포장 뜯은 거밖에 더 있어? 우리가 거기다가 뭐 배터리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거기다 적어도 한 1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50억이라도 줘야지. 아니 우리나라를 그래서 건져낸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처음 문을 연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는 춤추고 히피만 알죠?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러나 미국은 제일 부러운 게 내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뉴욕에는 한 100개 되는데 100개는 안 되고 한 5, 60개 되는데 거기 가면요. 입장료가 한 군데 가는데 50불, 30불, 100불 막 이래요. 거기 가면 입장료만 여러분 300만 원 가져도 뉴욕에 가서 제대로 못 봐요. 입장료만. 미국에는 워싱턴 DC에 한 30개, 40개 정도 있네요. 그거를 100% 공짜예요. 그거 어떻게 공짜냐? 그거 뭐 얘기하면 그것도 또 길어지는데 그 영국계 사람이 미국의 아버지 않고 미국의 정신을 좋아해서. 왜? 그 사람의 정신이 뭔데? 청교도 정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깨끗한 거. 양심 속이지 않는 거. 그리고 미래를 사랑하고 후손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거. 유럽에서 아무나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니까 막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180개 민족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이 다 모여서 그렇지. 원래 미국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정신은 또 어떤 정신이냐. 그 미국 정신은 그대로 닮았어요. 독립선언서가 미국 독립선언서하고 그대로 거의 닮았어요. 헌법이 미국 헌법하고 헌법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상재 선생이다니까. 하여튼 이분은 정치, 외교, 사회, 과학, 교육, 언론, 체육, 과학 하여튼 모든 면에서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 그래 민족의 스승이 된 거예요. 그분이 뭘 했습니까? 아까 정 대표가 조금 얘기하는데 민족대표 33인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손병희가 15명 천도교에서, 이상재가 기독교에서 16명, 불교에서 2명. 이것만 외우면 결함이 무종란이다. 씨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상재 선생은 70세, 민족대표 평균 나이는 46.8세. 자식이죠, 자식. 그러면 이 25살 정도, 24살 연하들 아닙니까, 평균 나이가. 손병희는 좀 나이가 있었어요. 이상재보다 11살 미치니까. 근데 이상재 선생 빼놓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분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종이품인데 이분은 모르는 게 없어.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그거 지금 10,000분의 1이고 1000분의 1이고 따라가느라고 나 공부나 많이 했습니다. 별별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뭐냐? 여러분 기자 왜 합니까? 기자에서 이름 날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업은 왜 합니까?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농사는 왜 짓습니까? 돈 벌려고 해요. 그런데 기자는 적어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자기들 그때 평균 수명이 50대 정도 돼요. 다 늙은이들이요. 55세면 아주 깨겨 그냥. 우리 어릴 때도 환갑이 없었어요 그걸 거의.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는 3.1운동 시대에는 40, 50이면 그냥 호호요 호호. 근데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총칼이 겨누고 있잖아요 일제가. 그래도 그거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된다. 자, 제 얘기는 이제 1분 2분 내로 마칠 겁니다. 제가 만일에 그런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살아있을 확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일제에 그냥 있다면 다 죽었어요. 죽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살아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승도 없어요. 내 이름도 없어요. 우리 여자들, 내 동창들 다 일본 놈들이 다 그냥 뭐 위안부까지 끌고 갈 정도니까 민족이 끝날 뻔했어요. 역사가 끝날 뻔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서 그래서 가서 나라를 찾아놓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찾아놓고 나니까 이 월급 안 주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안 하네. 190만 공무원 중에 6개월 월급 안 줄 테니까 봉사하라면은 할 사람이 있을까요? 30년을 독립운동하면서 김자진 장군도 자기 땅 다 팔아가지고 왔어요. 우당기 선생이 세운 게 신흥무관학교고 독립군 양성소입니다. 그게. 이렇게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서 이상재 선생이 나중에 사장을 했느냐. 신서구라는 신태준 어른의 아들이 45년 연하에 그가 나라에 돈을 써야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썼어.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해라. 그래서 친일로 자꾸 넘어가니까 독립 친일을 막기 위해서 언론을 잡아야 된다 해서 조선일보를 사들여가지고 조선일보 기자들을요 애국 기자로 일제시대니까 나라를 찾긴 찾을 건데 누가 대통령해 누가 장관해 글씨를 알고 뭘 알아야지. 그 기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는요 윤석준, 이서구, 그 최은희 기자 하여튼 대한민국에 잘났다는 사람은 역사의 인물은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 거죠. 질문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고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코리아 플러스가 좋은 회사입니다. 뭐가 좋으냐? 저 대표가 마인드가 아주 좋아요. 내가 이렇게 신문사 하는 사람들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마인드가 좋은 것이 사용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분이 교육과 미래와 나라의 유익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으쌰으쌰 하시고 다음에 이런 자리 또 만들으세요. 15명 모이면 안 할 수도 있어. 한 30명 절반은 모여야 되잖아. 우리가 70명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부지 있습니다. 뭐 그 한 말을 하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렇게 하는 못 쓰고. 자, 제가 이렇게 막 주저 없이 짓거렸는데 누가 내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 몇 분만 좀 질문하세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이름은 이제 그 역사서에서 들어보긴 했는데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분 어느 분이다라고 좀 정리해서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상재 선생의 어떤 분야 그분은요 일제에 우리나라가 넘어가면서 고종이 대궐에서 쫓겨났죠. 독수공으로. 그게 쫓겨났을 때 그냥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양반은. 그리고 을사늑약의 해외 공간이 다 문을 닫고 다 철수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폐하, 제가 YMCA에 대한제국 천국공사관을 세우겠습니다. YMCA는 영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일본이 들어올 수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천국공사관을 세우고 그 YMCA에 대한의 작은 정부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 교육부 간사가 이승만입니다. 그 교육부, 기술부, 과학부, 체육부, 뭐 복지도 시작이 그분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재 선생은 우리 충남 한산 사람이에요. 한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분은 조선에서는 대한제국에서는 종기품을 하다가 애국지사로 사시다가 상해인심정부로 세우는데 전체를 3.1운동부터 다 주관하신 분이에요. 누구 인물을 다 골라. 근데 그분은 안 나서 써. 왜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해야 된다. 지금 내가 현장에 가서 기사 쓰고 뛰댕길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이 청년을 양성한 청년 운동가이면서 미래 운동가입니다. 여기 이제 이상재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여러 갈래로 나와요. 또 누가 또 뭐 물어보세요. 가만히